안녕하세요. 수면장애를 전문으로 치료하고 있는 한의원의 원장 허정원입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불면증과 관련된 내용을 쭉 강의를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과다수면과 기면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 내용으로는요. 사회생활을 방해하는 과다수면, 그 다음에 과다수면 치료 방법과 치료 사례, 그리고 생활 요령,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다수면과 기면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사회생활을 방해하는 과다수면이라는 내용인데요. 잠을 못 자서 힘든 건 알겠는데 잠을 많이 자는 것도 문제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못 자는 게 문제지 뭐 많이 자는 거야 뭐. 근데 실제로 이 과다수면을 겪고 있는 분들을 보면은요. 아주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자, 직장에 출근을 해서 일을 하는데 정신없이 자요. 점심 먹고도 뭐 한 시간씩 자고, 뭐 퇴근하기 전에도 자고, 출근해서도 자고. 짧게는 10분, 20분, 길게는 1시간씩. 직장 상사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밤에 뭐하니? 정신이 빠졌군. 게으르다. 성실하지 못하다. 당연히 그 직무 성과 같은 거 평가 받을 때 당연히 점수가 낮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외부적인 그런 자극을 계속 꾸중도 받고 질타도 받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다가 나중에는 그게 계속되면 자신감이 떨어져요. 나는 못하는가 보다.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럴까? 우울해지고 자신감이 자꾸 적어지면서 요만해져요. 사람이 마음이 요만해져가지고 일을 못해요. 일을. 내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해보겠다는 마음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는 평생 그냥 이렇게 말단식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고요. 불면증처럼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 흔히 말하는 어떤 뭐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하는 분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다수면 자체도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오늘 내용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실제로 우울증 환자들이 보면은요. 수면 시간이 늘어나면서 우울감이라든지 무기력감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분들한테 일부러 수면을 제한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과다수면을 앓고 있다 그러면 우울증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도 필요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진짜 뭐 일하려고 갔는데 계속 잔다. 자꾸 꾸지람을 듣는다.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요. 잠이 많아서 친구들이랑 놀지도 못해요. 남들은 친구들은 막 저기서 뛰어놀고 있는데 나는 여기 앉아 졸고 있는 거예요. 왕따당해요. 왕따. 진짜.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다수면도 꼭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과다수면을 호소하는 분들이 연령대가요. 한창 성장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직장인들. 대학생들도 물론 그러긴 하지만 대학생들 그래도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그 젊은 분들이 많아요. 스트레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치료 사례를 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치료 사례도 보면은 수험생들, 직장인들, 그다음에 초등학생들 이런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한의원에 내원하신 분들도 직장인 아니면 수험생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사회생활을 방해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어서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다수면 문제됩니다. 자, 그러면 과다수면을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크게 4가지로 보고 치료를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야간 수면이 그렇게 좋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낮에 그렇게 자는 이유가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7시간을 잤는데 수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잠을 잤던 시간은 7시간이지만 중간에 자다 깬다든지 불면증처럼 자다 깬다든지 꿈을 자꾸 많이 꾼다든지 또 뭐 아니면은 너무 일찍 깨서 잠들지 못해서 그렇게 허비하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잔 시간에 비해서 수면 시간이 적기 때문에 그 피로도는 어떻게 풀어요? 낮에 푸는 거예요. 낮에 잠을 자면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불면증에 준해서 치료를 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잘 주무세요라고 물어보고 자기는 잘 자는 것 같은데 주변에서 못 잔다라고 한다. 못 자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다. 혹은 나는 잔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좀 뭐 이렇게 별로 수면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분은 수면의 질이 문제구나라고 생각하고 불면증 치료처럼 들어가요. 그래서 신경을 안정시키고 잠을 조금 올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약제들 위주로 처방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밤에 잠도 그럭저럭 괜찮은데 체력적으로 너무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낮에 했던 일이 이만큼인데 밤에 잠을 통해서 푸는 게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일이 너무 많거나 그거를 풀어낼 수 있는 힘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충분한 수면을 취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거예요. 내 몸은 아직도 더 피곤해, 더 피곤해, 더 자야 돼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분들 보면은 좀 마른 분들도 좀 많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식사도 그렇게 잘 못하시고 소화도 잘 못 시키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야간 수면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체력을 끌어올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잠을 통해서 풀 수 있는 게 요만큼, 아까 요만큼이었다면 나머지 요 부분은 그 흔히 말하는 보약이라든지 기력을 끌어올리냐고 해서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만큼 잤지만 요만큼 보충이 됐기 때문에 낮에 안 졸아도 되잖아요. 네.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약간 좀 어쨌든 몸이 약하고 허하고 좀 이런 분들이 많아요. 아니면은 뭐 큰 수술 뒤에 좀 자꾸 잠이 늘었다라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식습관과 관련된 건데 밤에 과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뭐 저처럼 좀 체격이 좀 있다든지 뭐 좀 많이 먹는다든지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인데 음식을 먹고 잠을 자게 되면은요, 자기는 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몸은 못 자요. 계속 소화시켜야 되잖아요. 먹었던 음식이 소화되는 몇 시간 걸리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는 못 자는 거예요, 몸은. 그러니까 자면서 피로를 풀어줘야 되는데 못 자고 계속 일을 시켜놓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이제 나 좀 쉬려나? 어제 10시 밤 새벽에 열심히 소화시키느라고 일했는데 이제 좀 쉬려나? 하는데 일하러 가잖아요. 그럼 또 나 언제 쉬어?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짬만 나면 이제 조금만 좀 긴장 상태가 풀어지거나 그러면 그냥 막 치고 들어가서 자려고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식습관도 좀 바꿔줘야 되지만 분명히 그런 분들은 우리 한의학적으로 식적이라고 하는데요. 음식물이 오랫동안 이렇게 소화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걸 풀어주는 약들을 써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비만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예요. 사람이 체중이 늘어나게 되면은요, 자연스럽게 몸이 이렇게 무거워지고 자꾸 눕고 싶어지게 되고 자꾸 뭐 이렇게 하잖아요.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체중을 늘렸다 줄였다 많이 해봤는데 줄일 때는 진짜 빠릿빠릿해요. 근데 살이 찌면 찔수록 자꾸 이렇게 그렇게 되거든요. 실제로 그 임상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과다수면을 호소하는데 딱 오셨는데 살이 쪄 있다. 체중이 언제부터 이렇게 찌셨죠? 그러면 몇 달 전부터 갑자기 체중이 찌는데 감당을 못 하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이게 왜 안 좋냐면 수면 무호흡증이라든지 코골이라든지 이런 걸 유발할 수 있어요. 살이 찌면 밤에 잠을 자는데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해서 여기가 막혀가지고 코를 골면서 그런 경우도 생기고요. 호흡기 자체가 되게 약해지기 때문에 내가 활동을 하더라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완전 연소를 못 시키고 남아있는 애들이 되게 많아서 자꾸 살도 찌고 막 그러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쨌든 간에 체중을 빼줘야 돼요. 그래서 처방 자체도 그런 체중을 뺄 수 있는 체질 개선 약 위주로 나가고 식습관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하게끔 만들어요. 그러면 눈에 보여요. 그 다음에 왔는데 살이 좀 빠지고 잠도 좀 더 잘 잤다 그러고 조는 것도 좀 적어졌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보호자분 같은 경우 보호자분 있다 그러면 얘가 확실히 말도 크게 하고 자신감도 더 생기고 좀 이렇게 생기가 넘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쭉 해보면 두 번째 거랑 네 번째 거 이런 경우가 많아요. 기력이 너무 없어가지고 잠만으로는 그 피곤을 풀어내지 못하는 분들, 아니면 너무 살이 쪄가지고 그래서 과다수면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를 보고,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먼저 보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치료 사례를 제가 한번 두 가지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녀분이 초등학생인 분들이 있으려나 모르겠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부산에서 오셨던 분인데 아침에 수업 가면, 학교 가면 그때부터 잔다는 거예요. 그냥 뭐 사교 쉬고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뭐 얘기하고 그냥 이러고 자고 있고, 안 되면 엎드려 자고. 그러니까 아침에 조금 졸는 건 이해가 되는데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담임 선생님한테 많이 불려갔대요. 아기가 좀 이상하다고, 잠을 너무 많이 잔다고, 밤에 잠 안 재우냐고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
그리고 얘가 잠에 그렇게 취했으니까 선생님한테 자꾸 꾸지람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에휴, 쟤는 선생님한테 맨날 찍히네. 이렇게 해서 자꾸 거리를 두게 되고, 야, 놀자라고 가서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자기는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위축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위축되는 상태에서 자기는 스트레스 안 받겠어요? 받죠. 그럼 그 스트레스 어디서 풀어요? 집에서 풀어요. 엄마한테 풀어요. 엄마한테 화내고 짜증내고. 엄마는 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일어나. 집에 와서도 자니까. 일어나. 나가서 애들이랑 좀 놀아. 학원 가. 태권도도 보내고 막 하는데 거기 가서도 자고. 깨우면 깨운다고 또 짜증내고. 그래서 막 그 애기대로 힘들고 엄마는 엄마대로 힘들고.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겠다라고 온 거예요. 오셔서 보니까 야뇨증. 밤에 자다가 자꾸 오줌을 지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코골이. 그리고 살도 이렇게 쪄 있어요, 지금. 아기가 3학년인데 진짜 거의 한 이 정도 됐었어요. 이 넓이가. 그러니까 이만했었어요. 그것도 있었죠. 아기가 천식이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이. 그래서 숨을 쉬는데 천식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도 나고 진찰하려고 베드에 눕혔는데 바로 눕지를 못하는 거예요. 답답해서. 숨도 막 걸걸거리고 막. 그러니까 뭐 어찌됐든 간에 몸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치료 방법 네 번째, 비만이 원인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제가 신신당부를 드렸어요. 음식 조절하셔야 되고 운동시켜야 되고 처방도 그런 처방 쓸 거다. 그러면 아기가 밥맛이 좀 없다는 얘기를 할 건데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밥 못 먹어도 된다 지금은. 그래서 체중 재개하고 얼마나 빠지는지를 계속 체크를 하면서 계속 처방을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한 2주? 3주 정도 지나왔는데 전화가 왔는데 체중이 빠졌다는 거예요. 눈에 보일 정도로. 그래서 아기가 좀 이렇게 활기가 넘쳐가지고 이제는 밖에 나가서 논대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조는 것도 옛날에는 내내 졸았는데 이제는 한 1, 2교시 정도만 존대요. 아침에만. 그리고 학교 갔다 와서 집에서 이제 가방 던져놓고 학원도 가고 그 또래 애들 놀고 있으면 거기 가서 같이 뭐 킥보드도 타고 이렇게 논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면서 애기도 이제 좀 자기 나름 스트레스를 덜 받으니까 짜증을 덜 낸대요. 그런 상황으로 조금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초등학생인데 만약에 얘가 이 상태를 치료를 계속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얘는 성격장애 와요. 그렇지 않겠어요? 친구들이랑 어울리지도 못하고 맨날 뭐 선생님한테 혼만 나고 막 이래가지고 덩치는 이만한데 마음이 요만해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러고 있을 거라는 거죠. 이 어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친구들이 이제 우울증 같은 거로 정신과적인 질환이 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혹시라도 주변에 그런 친구가 있으면 치료를 받는 게 좋아요. 빨리. 예. 당장 내일 뭐 고3이니까 그때 하겠다 그게 아니라 미리미리 해놓는 게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똑같이 수험생인데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친구 있었어요. 한 6개월 전부터 시험 준비를 했는데 이미 그것만으로도 자기 체력에는 좀 벅찬 상태에 있었어요. 매일 앉아서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집안에 일이 있어가지고 집안 살림까지 이제 저녁에 집에 오면은 뭐 밥, 설거지, 빨래 다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고죠. 공부는 공부대로 힘들어, 집안일 하는 건 그대로 힘들어. 젊은 친구들 20대 초반인데.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아까 치료 방법 두 번째 설명드렸었죠. 과다수면도 과다수면이면 체력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수면을 통해서 그 피로를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부족분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뭐 도서관 가서 공부를 하는데 아침에도 졸리긴 하지만 점심 먹고 나면 그 졸음을 참을 수가 없대요. 정말 주체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도서관 가서 퍽 엎드리는데 툭 눈 뜨면 2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봐봐요. 1시에 밥을 먹고 2시에 들어와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2시간이면 4시예요. 이 친구는 또 집에 와서 일을 저녁도 해야 되기 때문에 6시면 들어와야 되거든요. 2시에 자서 4시에 일어났다. 2시간 공부하고 집에 와야 돼요. 도서관에 있었던 시간이 6시간인데 오후 시간만 따지면 그러니까 얼마나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죠? 다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어떤지 아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원도 다니고 계속 공부하는데 자기는 저녁에도 공부를 못해. 낮에는 졸려서 못해. 경쟁에서 처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막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그러면서 갱년기 증상처럼 열이 막 또 뜨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 받으니까.
아까 그 초등학생이 스트레스 받아 엄마한테 짜증내고 화내는 것처럼 얘는 속으로 막 열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치료를 받으러 오신 거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체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게 심해진 게 여름철이었었거든요. 여름에 땀 많이 나고 체력 소모가 더 많아지니까 그게 더 심해져가지고 이제 오신 건데 걱정을 많이 했어요. 체력이 너무 안 좋아서 소화도 안 돼요. 또 이거는 그러니까 밥만 먹으면 당연히 그러니까 더 심해지기 힘든 거죠. 근데 생각보다 빨리 좋아졌어요. 이분한테 썼던 그 주된 약제가 인삼이었거든요. 네, 6년근 인삼. 저희 이제 일반 그것보다는 조금 한의원에 쓰는 거는 질이 더 좋아요. 썼는데 의외로 빨리 좋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부족했던 게 탁 들어오니까 잽싸게 받아 먹은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뭐 한 달 정도 됐는데 지금 공부 잘해요. 네.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어쨌든 뭐 한번 전화 왔어요.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고. 그럼 빨리 먹으라고. 다시 처방해 드렸죠. 네. 이런 식으로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알면은 채워 넣으면 돼요. 근데 대부분은 모르잖아요. 그냥 넘어가다가 일이 이제 커지는 거죠. 요만했던 게 자꾸 커지는 거예요. 일이 터진 다음에 오니까 수습이 어려운 거예요. 불면증도 마찬가지로 했죠. 벽이 넘어진 다음에 오니까 쌓기가 힘든 거예요. 구멍이 살짝 났어요. 근데 메꿔주는 거는 하면 되는데.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십시오. 그리고